나라가 있는 사람인가? 술 마시고 나서 그게 몇만 개를 썼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중심가. 중년의 한국인이 아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이런 거 안 될까?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다가 5년 전 아들 문제로 영국에 건너온 후 혼자 남아있는 이영호 씨.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한 병원. 아들 경훈이는 5년째 시신보관 냉동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벌써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의 모습 그대로 마치 잠을 자는 듯 누워있는 아들. 꾹꾹 눌러 쓴 카드를 아들의 시신 옆에 놓아둔 채 아들 옆에서 이영호 씨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을 아들. 스페인에서 살았지만 늘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외교관이 되어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던 이경훈군. 그러나 영국으로 유학 온 지 10일 만에 그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이 10월 1일 날 그 경훈이 엄마를 찾다니만은 말하자면 그 대기 아들 그 경훈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최초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런던에서 2시간 떨어진 조용한 교육도시 캔터베리.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경훈군은 캔터베리 시내의 한 도로를 걷고 있던 중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도로 들어섰고 그 순간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So we were told he was dead on arrival because the accident was so horrific. 당시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이경훈군의 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교통사고사라는 영국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는 아버지 이영호 씨. 수사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제일 유심히 확실하게 해야 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살인이 어디 위장된 교통사고 어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 영국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경훈군의 신발을 한 짝만 수거하는 등 현장 증거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에 입은 옷인데 위에 이거 옷이 피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피가 없어요. 없어요, 피가. 이 교통사고일 경우에 부검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시신만 하는 게 아니고 유품도 갖다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시신도 하고 엑스레이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병원 기록서도 가져오고 그걸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부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군이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 작성된 병원 일지에는 버스 바퀴가 지나간 자국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검 소견서에는 바퀴 자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시신에 있는 다른 상처 역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인도 지금 완전히 불명치 않고 또 뭐랄까 그 버스에 역가된 사실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이 경훈이 사건이 지금 한마디로 춤추고 있네요 지금요. There are some rules, golden rules,
about police investigating a death, which is that whenever somebody dies, you have to preserve the scene, you have to collect evidence at the scene. In this case, there are real concerns that that didn't happen, that this was an accident, and therefore they didn't look for any other clues as to what else it might be. 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전까진 결코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는 이영호 씨. 간다, 아빠. 내라. 참고. 그가 이날 아들의 시신을 본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가족들은 오랫동안 경훈이의 시신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경훈이 엄마한테 경훈이 지금 뭐라 잘 있다고 또다시 아들을 냉동실에 남겨두고 돌아서지만 이제라도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만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아버지는 믿고 있습니다. 고 이경훈 군. 그동안 이경훈 군 사건은 많은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알려졌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수로 5년째 경훈 군은 여전히 냉동실에 있고 아버지 이영호 씨 역시 영국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이나 아버지 이영호 씨가 경훈 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호 씨가 아들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영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에야 스페인 경찰을 통해 가족들에게 연락이 온 것도 이상했지만 영국에 온 뒤 2주가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현장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would not have happened to an English family. Police service that was investigating would have made immediate contact with English family and explained the whole process of how an investigation takes place. Mr. Lee's family was treated very badly because I think they are not English. 이상한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2주 만에야 사건 현장을 안내했던 영국 현지 경찰은 정확한 현장 위치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어디 무슨 표시가 있냐 라고 이제 강의 따지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 앞에 실제 사건 현장은 경찰이 안내해준 곳에서 40m나 떨어진 곳. 일하는 거 어느 그 백인 아주머니가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라고요. 게다가 당시 경훈군을 쳤다는 버스의 속력은 시속 25km 정도. 만약 경훈군이 도로를 건너려 했다면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력이었습니다. 이영호 씨가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건 아들이 무단 횡단을 하려 했다는 경찰의 주장입니다. 아들은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 정도로 부주의한 성격이 아닐 뿐더러 이 도로 중앙에는 무단 횡단을 금지하기 위해 옷에 묻는 페인트를 칠한 난간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굳이 여기서 무단 횡단을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자신들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Because no one's there. I mean, because we're not there, we rely totally on the statements given by witnesses, independent witnesses, not police officers, but people who actually saw the accident happen, including the driver, and the evidence that can be described to us by the accident investigation, who reconstruct the accident based on what they know. 그런데 사실 목격자의 진술 중에는 경훈군의 맞은편에서 3명의 행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또 누군가 민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훈군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사 이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The biggest problem in this case was what happened in the very first few days of the death, how his son died. And to this day, we're coming up to almost 5 years, we still don't know precisely how he died, which is a tragic state of affairs. 또 이영호 씨는 경훈군의 부검 과정과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이기 위해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영국에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2000년 10월 2일. 신원 확인차 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하러 왔을 때는 아직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부검을 하게 될 때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시신을 그때 같이 확인하겠다. 그리고 나서 부검을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01년 1월 개최된 경운군의 4인 심의회에서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누구누구 뭐 이러는데 뭐 10월 2일 날 부검을 하고 그러나 그때 순간적으로 잠깐만 분명히 우리 유가족한테 10월 2일 날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 확인을 위해 시신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선 이를 거절했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SBS 취재팀과 함께 이영호 씨는 아들의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한 결과 경운군의 시신에 부검을 한 자국은 있었지만 부검 소견서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부검서에는 오른팔에 골절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시신에는 부검서와 달리 왼쪽 팔과 다리에 골절이 있다는 것이 병원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 During the lab is just for the part of the injury. Yes. Okay. The other part is no injuries. That's just scar or no injury. That's why it's leave it like this. Okay. 그리고 얼마 전 유족들의 오랜 요구 끝에 부검 후에 촬영되었다는 6장의 사진을 받아냈지만 이 사진을 본 전문가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과 타협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것이 이제 겉에서 그냥 각도가 안 맞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손상 자체도 역과의 손상 치고는 버스가 역과했다는 것 치고는 손상이 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시 절개를 해가지고 역과했던 부분이 정말로 박혀 넘어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지금 부검 소견서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보인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부검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건 재부검뿐. 그러나 재부검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영호 씨가 요청했던 유가족 입회와 사진 촬영을 허락할 수 없다는 영국 부검위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An English family would have had a coroner order a re-investigation into the case. If an English family complained about the nature of the post-mortem examination, pathologists would not have said, like what they've said to Mr. Lee's family.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영국 땅. 기댈 곳은 한국 대사관뿐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해온 이영호 씨에게 대사관의 태도는 오히려 절망감만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인력 부족. 정확히 기억해. 그때가 이제 2000년도에 끝나는데 이제 그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도 이제 다 바닥에 났고 그 다음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참 도와드려야 되는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사 소개도 부탁해봤지만 이런 사건에 대비해 선정해놓은 현지 변호사 목록조차 없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대사관에다가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단 혹시나 대사관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고문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여기 어떠한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지만 얘기만 해달라. 그럼 그건 선정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대사관조차도 고문 변호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유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사건에 대한 부실한 수사, 부검에 대한 의혹,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대사관의 태도. 이 모든 것이 5년이 다 되도록 아들의 시신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If they don't intervene, Mr. Lee will not be able to get this case examined and come to know how his son died. It's an obligation on governmental level to do that. 책상 위에 있는 이 서류들은
바로 이경훈 군의 아버지 이영호 씨가 혼자서 뛰어다니며 모아놓은 사건 관련 서류들입니다. 이영호 씨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낯선 이국 땅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기댈 곳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사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대사관이 보여준 태도는 실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2001년 런던의 한 한인교회에서는 이경훈 군 사건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엔 대사관 담당자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사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이 영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기록할 뭔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확실히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사건이 있으면 못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내정하는 왜일까요? 저희가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확한 증거 있고 변호사 있고 인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사관에 안 가도 돼요. 저희가 사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사관에서 이쪽 공정한 시간을 요청하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쪽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게 바로 외교 문제입니다. 설명회는 감정이 격해진 유가족들과 대사관 담당자 간의 승강이로 이어졌고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런던 트라팔가 광장. 경훈아 사랑한다! 경훈아! 경훈이는 살아있다! 경훈이는 살아있다! 경훈이는 살아있다! 경훈이는 살아있다! 이경훈 군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모인 300여 명의 교민과 유학생들은 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친 뒤 영국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한국 대사관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사관의 입장을 뭐 항상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여기 현지 교민 언론들 이런 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학생들이 다 모였으니까 앞에서 좀 떳떳하게 나와서 앞으로 이경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거를 직접 우리는 우리 귀로 듣고 싶다. 이미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를 허가받은 상황이었지만 시위대가 도착했을 때 대사관 앞에는 뜻하지 않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을 하니까 뭐 대사관을 보호하는 경찰인지 이렇게 무장경찰이 이게 딱 5명인가 6명인가 대사관 앞을 이렇게 딱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변 안전 때문에 이제 못 나온대요. 경찰의 호의 아래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였지만 대사관 관계자는 신변 안전을 내세우며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영국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사관 측은 시위대의 대표 2명만 대사관 안으로 들어와 대화를 하자고 했고 시위대는 대사관 담당자가 직접 나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우리가 알아보고 있노라고 참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줄다리기는 계속됐고 영국 경찰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로 오가며 서로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해주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영국 경찰들도 옆에서 혀를 끌끌 차요. 그러면서 합리가 이해가 안 간대. 영국 경찰이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는 사람들 다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 다 서 있고 하는데 무슨 신변 안전이냐고 하면서 경찰이 웃어요. 그러나 끝내 대사관 측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이 공공기관이 내 나라 백성들을 외면하고 저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사나? 과연 내 나라는 어딘가? 내가 나라가 있는 사람인가? 과연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경훈의 아버지도 보니까 우시더라고요.
이영호 씨에게 지난 5년은 아들과 함께 조국마저 잊어버린 듯한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영훈 사건 발생한 지 그 사건 현장인 캔터버리를 그렇게 가지고 와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뭐 이상하게 돌아온다고 막 설명했는데도 그건 한 달 보름 만에 와요. 45일 만에. 영국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대사관 측에선 왜 뒤늦게야 사건 현장에 찾아온 것일까? 저한테 왔을 적에 사고가 난 지 그건 한 일주일 넘어서 간것 같은데. 그 사고 나고 이제 영사님이 예. 그 유가족이 올 때까지 계속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망 사실 아시고 또 바로 현장으로 왜 안 달려가셨는지.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빨리 못 내려가는 거는 물론 그거는 그렇게 잘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유가족들이 너무나 침착하게 잘 이제 대응을 했으니까 좀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봐서 그러면 내려가겠노라. 대사관 측은 처음에 사고가 났다는 가족들의 말을 들었지만 무슨 사건인지 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사망 사건임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을 때도 가족들의 태도가 너무 침착해 보였기 때문에 한 달이 넘어서야 현장을 찾아가 봤다고 대사관 측은 얘기합니다. 게다가 2001년 2월 병원 측이 경훈군의 시신을 스페인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강제 매장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을 때 대사관이 한 일은 병원 측의 입장을 그대로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단 연기 좀 할 수 없어. 연기. 이게 너무 급해. 이거 안 된대요. 3월 2일까지 경훈이 시신을 안 옮기면은 우리 공간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당국에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장 영사시니까 병원 측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유가족 입장을 대변해서 그게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락을 드렸고 그거를 대사관에서 전달을 하는 게 당시 대사관 역할이었고요. 결정을 하시는 거고. 결국 이영호 씨는 병원 측의 강제 매장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또 혼자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는데 또 시신마저 아직 보지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강제 매장을 한다 이런 거는 영국 규정이 없다는 걸 알아냈어요. 또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수집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이영호 씨는 뜻밖에도 자신이 원하는 서류가 이미 대사관에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조영 대사관이 유가족하고는 통보도 안 하고 우리 변호사한테도 통보 안 하고 대사관이 검시관하고 연락해가지고 이경훈 사망 사건에 관계된 서류를 받았어요. 2달이 지나서 이영호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요청하자 그제서야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보를 변호사한테 받아서 주면은 그 많은 서류 아까 보셨지 이런 많은 걸 갖다 줬는데 하나도 해준 건 없고 나는 아주 이제 질렸어요. 난 질렸어요. 난 더 이상 걔네들의 신뢰는 이제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야.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대사관의 도움 없이 홀로 뛰어다니느라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5년의 세월. 가족들 역시 이영호 씨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로이 지난 5년을 보내야 했던 둘째 아들 경진군. 마음 아팠던 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영국에 있는 이유가 형 이제 죽어서 이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돈을 줄 거잖아. 보상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정말 그때 마음 아파서 제가 그거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있고 아빠도 이러고 있는데 작년에 의대 공부를 위해 이곳 영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이미 형의 일을 겪어봤기에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무얼 뜻하는지 경진군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대한민국이라면 정말로 애국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만 있고 대사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힘들게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경진군은 먼저 간 형이 더욱 그립기만 합니다.
첫째는 너무 보고 싶고요. 영국 혼자 걸어다니면서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거나 같이 얘기하고 특히 하나 안고 싶어요. 하룻밤 같이 보낼 단 한 간줄차 없어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그냥 보내야 하는 아버지. 경진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형편이 못 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곧 경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이영호 씨는 믿고 있습니다. I hope that as a result that the authorities learn from this and that it's a mistake that they make sure doesn't happen again. We can't bring Mr. Lee's son back, but we can make sure that if this ever happens again to anybody else, the authorities will not make the same mistake.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분명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어려운 일에 처하면 도와주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교민이나 유학생들은 이경훈 사건처럼 공경에 처한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건 단지 특정 대사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라 불리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예술 분야의 한국 유학생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 학생들이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칼이 이렇게 막 들어왔었어요. 칼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왔어가지고 놀라서 이쪽으로 박았었어요. 당시 정황군의 옷에는 무려 11군데나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7살인 어린 학생을 누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공격한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학생들이 사는 집 근처. 밤 10시 무렵 학교에서 모임을 마친 3명의 학생이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였다고 합니다. 저쪽 한 이쯤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한 15명, 20명 정도가 남자들이 한 중간쯤 들어왔을 때 얘 뒤에서 막 한 중간쯤 이쯤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뒤에서 막 더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함께 공격을 당한 지환군은 자신들을 공격한 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눈째지 뭐 아시아인들 뭐 나가라 이러면서 너네는 러시아에 있을 애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러시아는 니네 땅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죽이려고 그걸로 목적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스킨헤드 같아요. 스킨헤드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로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유색인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일삼는 단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러시아에 사는 유색인을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하는 등 잔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А вот сейчас уже их так много, что уже поздно. Человека 2-3 в месяц скинхеды убивают обязательно. Очевидно, будет дальше еще больше убийств. 현재 러시아는 스킨헤드의 증가와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범죄로 치안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관광객들로 붐비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는 밤만 되면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사관의 대처가 너무 허술하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대사관에 연락했습니까?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근데 대사관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금요일 저녁. 가족들은 이튿날 오전에 모스크바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겐 전달도 되지 않았고 사건이 알려진 후 4일이 지나서야 담당자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왜 당신네들이 못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왜 범인을 빨리 못 잡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우리가 믿을 또 도움을 요청할 때 그곳인데 그곳에서 아무 대처를 안 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걸 따졌습니다. 여기. 당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현장에서 스킨헤드의 것으로 보이는 차를 발견하고 불안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사관 측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대사관에서 개개인의 사람들이 당한 일을 갖다가 다 그렇게 그 자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그 집 주위에 안주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주고서야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너무 가당치 않는 얘기를 제가 이제 요구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선 개인이 신변 경호를 받으려면 경찰에게 따로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대사관에서 그런 돈까지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온 대사관 직원은 이 사건 이후 동요하는 유학생들을 한국 식당에 불러 술과 음식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날 그 아까 학생들 그 보드카 미고 음식 먹이는 그 돈 절반이면 그 사건에 대한 방안이 쓰는 거예요. 경비 한 달에 50불이고 100불인데 일주일이면 50불만 주면 그 사람들 쓰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 먹이고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사관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고 불만이 많으시던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구구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가 지금 여기 대사관 뭐 내부 사정도 있었고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초용사를 일단 동원을 했었고 그들이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경비 강화를 요청할 뿐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정작 섭섭하게 생각한 건 사건을 대하는 대사관의 태도였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 러시아가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기도 뛰어다녀보고 저기도 뛰어다녀봤지만 와서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 붙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희들이 위로죠. 아 그래도 우리는 국민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게 조차 안 될 때는 우리는 그냥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의 현 치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한 한국인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번화한 거리에서 대낮에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1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연극 공부를 위해 러시아로 온 유학생. 당시 사건 현장에는 같은 학교 학생 10여 명이 함께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1시간 넘게 쓰러져 있던 남학생은 그때의 충격으로 아직도 당시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제가 맞은 기억이랑 어떻게 잡았는지 맞았는지 이런 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KFC까지 가가지고 그것까지는 기억이 있고 딱 그때 상황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이랑 8시간 그 기억만 지금 없어요. 꼬마기 때 빠져 이게 러시아 말로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웃고만 지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대사관밖에 저희는 희망이 대사관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 살면서 하나도 당해보셨잖아요. 하나만. 전부 다인데요. 이런 지경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없습니다. 경찰도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찰들이 좀 트집을 많이 잡아요. 트집 잡힐 게 없는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못 준다. 돈을 이렇게 얼마 주면 풀어줘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박봉에 시달리니까 돈을 요구하고 그러죠. 처음 유학 왔을 땐 대사관의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다고 합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해도 그냥 돈 대충 주고 처리해라. 이런 식이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걸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그냥 개인의 피해는 그냥 개인이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을 건드면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더라 하는 인식만 심어주면은 아마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건들면 귀찮아 이런 인식 하나만 심어주면 시스템 다 똑같아요. 그 인식 하나만 딱 심어주면은 아마 우리 딸을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 같은 동양계 유학생이지만 정부의 대처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온 한 남학생. 一本цан меньше опасно, чем вот бежит из другой азиатские страны. Китаец или кореец. Тогда я скажу им, да я японец. 또 다른 일본 유학생은 자신들이 피해를 덜 입는 건 대사관의 배려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어떤 일이 생길 테니까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런 소식을 인터넷으로 매일 이메일로 이메일에 얼마나 자주 오죠?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실제로 이들이 받는 일본 대사관의 메일에는 매우 구체적인 안전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대사관 쪽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자국민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테러 사건이 생겼자마자 1시간 후에는 다 그 거짓 등록하는 사람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그런. 스킨헤드한테 당하는 경우도 중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맨날 이렇게 죽고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왜 일본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너네 나라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부끄럽고 굉장히 많이 서럽고 좀 그래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공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유학생들. 러시아까지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기에 이제 와서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람이라고는 오직 하나. 내 나라가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신경 써주고 있구나 하는 믿음만이라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 같이 있다라는 것만 느끼게 해줘도 대사관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잃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270만 명. 한 해에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만도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는 세계 최하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의 수에 비해 대사관의 수나 외교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003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7,800여 원의 외교통상부 예산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쓰여진 돈은 2,000분의 1도 안 되는 3억 5,400만 원. 따라서 재외 공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또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재외 공간에서는 그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감사원은 재외 공간들의 부당한 공금 사용을 적발했습니다. 외교 활동비는 이제 내국인을 상대로 집행을 한다거나 또 그 접대의 목적이 유흥업소에 가서 한 번에 그 거액을 지출하는 그런 행태로서라는 돈은 아닙니다. 적발된 공간 중엔 러시아 대사관도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피습 사건 당시 신변보호를 부탁해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비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했던 대사관이 공금을 유용해 술값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술 마시고 나서 여자들하고 러시아 여자를 잠잤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몇만 불을 썼다는 거예요. 걔들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간에 카드를 긁고서 공간에 가서 돈을 하고 경비를 쓰니까. 실제로 러시아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7월 달쯤에 어떤 소문이 돌았었는데 어느 그 기업인지 몰라도 대규모 40명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자 되느라고 정신없었다. 알고 봤더니 대사관 주도한 이제 소위 경제사절단을 접대하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인가 러시아 곳곳엔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까지 하는 유흥업소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상당수 업소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접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접대 문화나 성매매 문화
거기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이 이익을 누리는 그런 주체 중에 하나가 분명히 대사관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6개월 전까지 한국인들이 자주 오는 업소에서 일했다는 러시아 여성에게서 대사관 직원들의 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Вот они, нет, постоянно одни и те же приходят, сами вот эти 3-4 человека, они всегда одни и те же. Поэтому уже знаешь, что это посольство и все. 그래서 такой человек обычно сколько раз заходит в месяц? 4-5 раз.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대여는 빠져나가고 전체 기록을 다 죽은 거죠. 그게 지금까지 가요. 당연한 센 놈들은 다 먹고 죽고 작은 놈들은 잡히고 스노우 시크릿 everybody. 이들이 주로 함께 오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경제 인사들. 재외국민 보호에는 모자르기만 한 공관 예산이 국내 인사 접대 비용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공간 경비를 세이브 하거나 전용을 해가지고 본국에서 오는 우리 고위 정치인들, 관리들을 접대하거나 또 그 내부 무슨 단합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고 있고 회계 감사를 비롯해서 직무 감찰 같은 거 아니 우리나라 검사나 뭐 권력기관들이 다 하잖아요. 응? 근데 외교관들은 풀려있는 무풍지대야.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 런던 근교의 한인타운. 이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의 예산 사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교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사관 직원이 이곳에선 VIP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 집값은 밀리언회가 제일 많이 사는 에어리예요. 거기서 2,700-800파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 넘죠. 공사분이 최근에 좀 밑으로 이사 오셨는데 3,700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월요, 월. 그럼 영국 사람 수준으로 봐서는 그럼 뭐 웬만한 사람 몇 배 월급이죠. 영국 사람 수준으로도. 정말 좋은 집에서 뭐 허위허식 한다면 그런 불만들은 항상 있죠, 교민들. 선을 넘어서 좀 비싼 데 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비싼 데를 살면서 업무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인타운에 사는 교민들의 한 달 평균 집세는 약 1,200파운드. 대사관 직원들의 집세는 그 두세 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일부 직원 중엔 대사관에서 지원해주는 집값을 다른 용도로 돌리기 위해 이중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800짜리인데 계약서는 2,500으로 해서 대사관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붙여주면 그 나머지 금액, 그 1,800만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비용으로 그분한테 이제 가게 하는. 부동산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여기 한국 부동산에서 노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없죠. 그렇다면 외교통상부에서 책정한 재외공간의 예산 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 재외공간 차량 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20억 5,500만 원인데 그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책정된 것은 3억 5,400만 원이다. 실제적으로 긴급 군안 활동비로 쓰여질 수 있는 돈은 그때 얼마야? 7,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외교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거에는 뭐 무슨 품위 있는 외교관들이 어디 뭐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우리 한국의 그 문제아들이 이렇게 범죄 사건에 가서 만나보고 면접하고 재판에 출석하냐 이거야. 그 자기들 업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크게 잘못된 거죠. 영사가 해야 할 고유한 직무고 또 그건 국가의 권리이기도 해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영사보호권 행사인데 그걸 안 하고 방기하고 있었다 이거야. 우리는 외교관이 되는 코스가 대체로 이제 외무고시를 보게 되는데 이 외무고시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퍼블릭 마인드, 내가 민이 내 받들림의 대상이다, 민이 내가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취약하다는 거지. 최근 각 대사관은 24시간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개선해야 할 점은 이런 제도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 자세, 재외국민 보호나 민원에 대한 자세만큼은 그 외교통상부가 작년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믿으셔도 될 겁니다. 외교통상부가 지금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게 된 건 작년 고 김선일 씨 사건 때문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털어놓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보다 나아질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만나본 교민이나 유학생들 역시 가장 바라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을 통한 지원이 아닌 국가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지금 이경훈 사건이 5년을 끌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외교통상부 앞 이경훈 군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기 집회를 통해 이 사건 해결에 외교통상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이들은 그중 하나로 재부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 외교 여기 주영대사관 쪽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위를 파견을 해주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유족 측에서 부검 참관을 하면 안 되고 사진 촬영도 역시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어요. 부검의 파견이 되려면 그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지 우리가 파견을 해주겠다. 이영호 씨 변호사 역시 재부검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견해입니다. The first pathologist only received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and therefore his examination was conducted in isolation, without all the other information. So what we are going to do, UK pathologist is available. We are waiting for a further forensic pathologist from South Korea to come along.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one, and so we want everybody who needs to be present there to be present at the time. 2001년부터 이영호 씨가 원했지만 4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재부검. 그동안 그를 버티게 해준 힘은 경훈이처럼 영국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 유학생들이요. 진짜 저를 진짜 먹여 살린 거예요. 먹여 살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이건 내가 두고두고 갚아야 돼. 두고두고 내가 갚을 거고. 이영호 씨를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이곳 사람들 역시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경운군이라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될 텐데 가장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진실이죠. 저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혼자서 지금 계속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5년이 지난 현재 대사관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난 5년간 이경훈 사건을 거쳐간 영사만도 6명. 현재의 담당 영사는 유가족이 원하는 재부검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또 부검을 할 것이냐, 유가족들이 입혀도 되냐 안 되냐부터 또 사진 촬영해도 되냐 안 되냐까지 모든 세상 분야를 다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지은 다음에 그런 조건 하에서 부검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국가수 의사를 초빙해온다니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켄트 대학교. 오늘도 이영호 씨는 아들이 다녔던 학교를 찾습니다. 저기 경훈이 방이었어. 세 번째 방이었었고. 비록 경훈이가 열흘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곳이지만 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달래곤 하는 이영호 씨. 얼마를 더 기다려야 진실이 밝혀져 아들을 편히 보낼 수 있을지. 지난 5년간 아들을 차가운 냉동실에 남겨두며 홀로 싸워야 했던 아버지.
이제 그만 이 긴 싸움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바람이 국가수에서 빨리 와서 주영 대사관에서도 얘기했듯이 국가수에서 빨리 와서 이제 병원이 분변하고 사연을 빨리 밝혀달라는 겁니다. 현재 고 이경훈 군의 희신 상태는 재부검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가 부검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국가수 법의학 전문가를 영국에 공식 파견해 재부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등대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사고일지라도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조난당한 배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등대. 국민들은 지금 그런 대사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